안전장치도 차량 보험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자동차 운전 교육을 하던 업자들이 무더기로 검거됐습니다. 왁스나 세제의 원료로 사용되는 기름치가 메로구이로 둔갑해 전국으로 유통됐습니다. 이 기름치는 생선구이 전문점 등 시중의 식당에서 손님상에 올랐습니다.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남성들에게 접근해 이들을 모텔로 유인한 뒤 돈을 몰래 훔쳐 달아난 여성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2달간 6명의 남성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부산해경이 초경량 레스큐 튜브를 자체 개발했습니다. 크기가 작고 가벼워 휴대성이 좋을 뿐만 아니라 누구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불법 운전교습을 하고 있는 차 한 대를 쫓아갑니다. 멈춘 차의 문을 열어보자 브레이크에 임의로 부착한 제동장치가 보입니다. 정상적인 교육용 차량에 부착된 제동장치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입니다. 이처럼 안전장치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차량으로 불법 운전교습을 하던 업자와 업체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정식 등록업체보다 저렴한 수강료를 내세워 온라인상에서 수강생들을 모집한 뒤 실제 시험과 동일한 코스에서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이 업자들은 교육을 할 수 있는 정식 자격도 없는 데다 교육용 차량에 보험도 들지 않은 상황에서 돈을 받고 불법 강습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무등록 유상운전 교육행위 48건을 비롯해 학원 유사명칭 상호 게시 및 광고 3건 등 총 147건의 불법 강습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불법 운전교습을 받을 경우 사고 발생 시 보상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연습 운전면허 자격이 취소될 수 있다며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뽕뽕한 생선살들이 박스 가득 들어있습니다. 인체가 소화할 수 없는 기름 성분이 포함돼 지난 2012년 6월부터 국내에서 유통이 금지된 심해어 기름치입니다. 이 기름치를 메로구이로 둔갑시켜 전국에 유통시킨 수산물업체 대표 42살 정모 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정 씨는 미국 수출용으로 기름치를 들여온 뒤 가공 작업을 하고 남은 뱃살 부위 등을 구이용으로 만들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정 씨가 약어를 사용해 거래 장부를 기입하고 지인 명의의 계좌로 물건값을 받으며 감시를 피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방식으로 지난 2012년 3월부터 3년 6개월간 정 씨가 유통시킨 기름치 부산물은 약 22톤가량. 이 제품들은 시중 식당에서 메로구이나 모둠 생선구이로 둔갑해 손님상에 올랐습니다. 기름치의 지방 성분은 90% 이상이 왁스 성분으로 구성돼 있고 익혀도 독소가 파괴되지 않아 섭취할 경우 설사, 탈진, 구토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정 씨를 구속하는 한편 정 씨로부터 기름치를 구매한 전국의 도소매업자 20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모텔로 들어오는 남성과 여성이 보입니다. 잠시 후 동일한 옷차림의 여성이 모텔을 빠져나갑니다. 함께 온 남성의 돈을 몰래 훔쳐 달아나는 겁니다. 지난 7월부터 2달간 이 같은 방식으로 남성 6명에게서 130만 원 상당을 훔친 42살 김모 씨가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김 씨는 성매매를 미끼로 남성들을 모텔로 유인한 뒤 샤워를 하도록 시키고 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에게 접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절도 혐의로 김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물에 빠져 살려달라며 구조 요청을 보내고 있는 남성이 보입니다. 사고 현장을 목격한 해경은 조끼에서 무언가를 꺼내더니 순식간에 레스큐 튜브를 만들어 익수자를 구조해냅니다. 요 구조자를 발견한 뒤 구조 장비를 들고 바다로 뛰어들기까지 걸린 시간은 단 5초. 네,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 레스큐 튜브가 방금 보신 구조 영상에서 사용된 레스큐 튜브입니다. 이렇게 제 한 손에 들어오는 작은 크기에 무게가 가벼워 언제든 용이하게 휴대할 수 있습니다. 부산해양경비 안전선은 이처럼 몸에 지니고 다니며 긴급 상황에서 빠르게 활용할 수 있는 초경량 휴대용 레스큐 튜브를 자체 개발했습니다. 해양경찰관들이 외근 조끼를 입고 외근 활동을 나갑니다. 외근 조끼에는 각종 가스총이나 수갑 등 경찰 장구가 많이 착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 레스큐 튜브는 굉장히 휴대하기 불편합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든지 간편하게
소지를 하고 사용할 수 있는 레스큐 튜브 필요성을 느껴서 자체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무게는 기존보다 1kg가량 줄어든 약 300g에 평상시에는 접어서 순찰조끼에 보관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또 레스큐 튜브에는 이산화탄소 실린더가 부착돼 있어 줄을 당기기만 하면 부풀어 올라 빠른 시간 내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성능 또한 뒤처지지 않습니다. 우선 구조 세력이 올 때까지는 약 3분에서 5분 정도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를 성인 남성 두 사람이 잡고 있어도 가라앉지 않고 그 정도의 부유성을 저희가 테스트를 통해서 확보하였습니다. 해경은 일정 기간 동안 현장에서의 사용을 통해 만족도 등을 살펴본 뒤 해수욕장을 비롯한 일상생활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활용 방안을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1분 1초가 소중한 인명구조 현장에서 새롭게 등장한 레스큐 튜브의 활약이 주목됩니다. 남해해양경비안전본부 윤웅주입니다. 어느새 추석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가족, 친지들과의 만남, 여행, 알찬 연휴를 위한 계획 다들 세우고 계실 텐데요. 여러분의 소중한 순간을 지키기 위해 우리 해경은 추석에도 24시간 바다 안전 지킴이 역할을 수행합니다. 지금 보여드릴 영상은 해경의 24시간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순간이 소중한 추억으로 남을 수 있도록 바다 어디서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부산에서의 사건, 사고 통계를 살펴보면 모두 35건의 화재가 발생해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약 9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950여 명의 시민이 119 구조대에 의해 안전하게 구조됐으며 2,240여 명이 구급대 응급처치 도움을 받았습니다. 또 제17회 소방동요 경연대회에 630여 명의 어린이들이 참가해 열띤 무대를 펼쳤는데요. 지금부터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벌초를 하던 50대 여성이 예초기 날에 다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5일 오후 2시경 서구 암난동 천마산의 한 야산에서 50대 여성이 벌초를 하던 중 예초기 날에 오른쪽 종아리를 베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조대원들은 여성을 응급처치 후 헬기를 이용해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트레일러 2대가 서로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6일 새벽 1시 40분쯤 남구 감만동 감만부두 정문에서 도로로 진입하던 트레일러와 직진하던 트레일러가 부딪혔습니다. 사고로 도로로 진입하던 트레일러 운전자의 다리가 핸들에 끼어 출동한 구조대원들은 유압 전개기를 이용해 50대 남성을 구조 후 병원으로 신속히 이송했습니다. 6일 오후 9시 50분경 금정구 선동의 한 주택 3층에서 불이 나 2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불은 보일러실에서 시작돼 발코니를 태우고 거실까지 번져 약 2,40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낸 뒤 꺼졌으며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보일러실 전기 온수기로 인한 정기적 요인으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산소방안전본부 오주입니다.